자, 오늘의 강의입니다. 식품위생법의 특성을 한번 법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골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식품위생 행정의 최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이것은 법률이잖아요. 그죠? 법률이니까 그 분야에서 최상위법은 실체법이다. 그리고 성문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행정적으로 행정의 그 공공성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제 뭐랄까 그 규정을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 이것은 이 법률을 읽고 이 법률에 대해서 의무나 권리를,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을 하고 권리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일반인이 읽어야 되니까 일반인이 알기 쉽게 써야 돼 있고 쓰게 돼 있고, 또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성문이 원칙이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문이라고 그러죠. 불문. 한자로 쓰면 다시 불문. 그러니까 문자화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관습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불문법인데, 이것을 관습법, 무슨 판례법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법이면서 얘네들은 실체법이고요. 그다음에 성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법적인 특성이고,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까와 얘기한 것하고 큰 다를 바는 없지만, 역시 이것의 실체법에 그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상대적인 말이라고 하면은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인 그런 사항을 규정한 것을 갖다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서 이제 뭐 소송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너무 좀 법적인 부분이고요. 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따라서 식품위생법은 다른 것들, 뭐 가공처리법이나 학교급식법이나 먹는물 관리법하고 좀 다르게 구별될 수가 있다. 법적으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식품위생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식품위생법의 이게 법조문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좀 사실은 좀 뭐랄까 낯설어요. 문체 자체가 뭐뭐 한다, 뭐뭐를 못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단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범위, 대상, 절차 등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와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단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 이렇게 문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어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어플을 찍으시면서 국가 법령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런 어플이 나오고요. 식품 안전 나라 하면 이제 저런 어플이 나올 거예요. 예, 아이콘이 나오는데, 예, 이것을 필수적으로 깔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하시게 되면서 뭐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가 사실 법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저는 사람 말을 안 합니다. 법전을 왜 사요? 여러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편한 것이 있는데 이거 교과서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스마트폰에 이 두 가지 어플을 까십시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어플을 깔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어나 아이폰에도 다 있습니다. 법제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국가법령정보는 그 법제처에서 나오는 정보이고요.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식품위생법이 중심이니까 식품위생법, 그 외에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이런 공전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전은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그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식품 제조라든지 어떤 가공업체에 계시거나 이제 그럴 생각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어플을 까시었으면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검색의 칸에다가 식품위생법 치셔서 타이핑 하셔서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황색의 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1년 1월 1일에 법으로서 이제 그 실효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고편이나 다름이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2020년 3월 24일 날에 법률로서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법조문 1장, 1조 그렇게 해서 법조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조 목적 보면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뭐 위생법상 위생상의 위해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 중에 활용을 하게 되니까 주로 이제 강의를 보시다가 빠져나와서 한번 제가 말씀해드리는 그러한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시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럼 PC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PC로 하면은 뭐 간단하죠. 저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기능이 있는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제처 치시면 돼요. 네, 구글 같은 데 가셔서 법제처 하고서 치시면 이제 검색하시면 법제처가 나올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법제처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서 식품위생법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이게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하여튼. 네, 엔터 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이 나오고요. 여기 왼쪽 칸에 보시게 되면 역시 어플에서 찍은 것하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시행될 것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법제처를 찍고 네, 이렇게 검색되어 되면 위아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찍으시고 식품위생법 네, 그러면 이런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고된 법 나오고 자, 2020년에 시행되는 법을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요렇게 이제 3단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본문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쭉 내려가 보면 한번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화면으로는 이게 잘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장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장 나오고 1장 내에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다시 일련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장에 해당되는 또 다른 이제 부제들이 1조, 2조, 3조, 4조 그러면서 어 부제들이 그러니까 소제목들이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 밑에 다시 이제 1항, 2항, 3항, 4항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게 되면 네, 전부 다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는 102조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식품위생법은 13장 102조로 되어 있다. 네. 자, 그러면 제 1장 총칙을 보게 되면 처음에 목적 그렇게 나오고요. 제 1조 목적 1조 이게 소제목으로 해서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전부 다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찍으시면 그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게 돼요. 네, 뭐 면허 취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몇 조에 의거한 뭐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하이퍼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팝업 창으로 해서 이렇게 법령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저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되면 글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여서 간단하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글자 수가 많게 되는 것을 되도록이면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허 취소되는 사항은 54조 뭐 몇 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조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 13장까지 돼 있다고 그랬죠. 자, 1장은 총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법들 뭐 위생법도 그렇고 급식법도 그렇고 어느 법이든 간에 제 1장은 총칙으로 나오게 돼요. 거의 다가. 그리고 총칙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스티스가 아니라 해당 법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 아니면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의를 해서 용어풀이가 되어 있는데 가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의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의 2장에는 식품과 첨가물 나와 있고요. 여기서 금지되는 품목하고 허가되는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구와 용기 포장 나오고요. 기구는 칼, 도마 뭐 이런 것들 말이고 용기 포장은 뭐 무엇을 닫는 용기 그리고 포장. 그래서 유독기구 판매 사용 유독기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 금지된다. 뭐 그런 부분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허가된 품목은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지 허가 금지 허가. 자, 그럼 2장 3장을 보게 되면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쓰지 말아라. 허가된 것은 이런 것이니 허가된 것은 써라. 허가된 것만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식품으로서 대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많은 조항들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표시는 이제 따로 나가게 됩니다. 식품의 공전,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영업이 나오는데 이 영업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조업도 식품에 관련된 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급식만 영업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제조업, 급식소, 접객업소, 아니면 운반하는 운송업 이런 것도 식품 운송하는 사람들 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면 너희들은 어떤 시설을 가져야 된다. 허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생 교육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준수사항. 이 별표 친 것들은 자주 문제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식품을 대상 뭐예요? 아까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네, 이런 것들이에요. 어, 이런 것을 갖고서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고, 8장은 조리사 등입니다.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의 면허, 그리고 명칭 사용, 금지, 교육, 이런 부분들 나오고요. 9장, 10장, 11장에서는 행정 제재 부분이 나오게 돼요. 9장, 10장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대로 너희들이 안 지킬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는 부분이 11장, 12장, 1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보칙, 좀 보충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13장은 벌칙이 나와요. 과태료가 나오고 벌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저는 식품위생법을 모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샅샅이 하기는 너무 모자르고요. 그래서 급식소와 영양사에 관련된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 다음에 플러스 제조업 중에서 일부 식품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부만 골라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법조문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 중요한 것만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그냥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법조문에 대한 익숙함을 먼저 몸에 배게 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요점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만 이렇게 외우는 쪽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제 52조를 찾고 열람해 보자. 네, 뭐가 있나 봅시다. 자, 52조 쭉 내려가 보는 거죠. 네, 52조 갔더니 뭐가 나오느냐. 이 화면이 아주 크게 하질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영양사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둬도 된다. 어떤 경우냐? 운영자가 영양사일 경우가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죠? 잘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를 하면 돼요. 운영자가 영양사인 경우에는 영양사 안 둬도 돼. 그리고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영양사 안 둬도 돼. 이럴 경우에 운영자가 영양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양사를 두어야 될 것 같지만 단지 1회 급식 인원, 1일 급식 인원이 아닙니다.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영양사 둘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이 항목에 따른 조리사는, 그러면서 이 항목을 갖다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냥 조리사가 영양사가 있을 때, 조리사 중에서 영양사가 있을 때, 네, 그런 경우에도 영양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 없어요. 영양사가 중복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여하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도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하고 뭐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양사의, 아까 얘기했죠. 영업자가 영양사인 경우와 조리사가 영양사가 있는 경우, 조리사 중에서 영양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회 100명 미만의 급식 산업체, 이런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네, 고용을 해야 된다. 즉 1회 100명 이상 되는 산업체는 무조건 영양사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양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단 급식소에서의 뭐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글씨가 작아요. 배식 관리라고 나오죠. 자, 배식을 하는 사람이 영양사가 아니에요. 배식을 하는 사람 조리사예요. 예, 배식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검수 관리하는 사람, 위생 관리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배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여하튼 영양사에 관한 것이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조리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그럼 법조문에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조리사가 어디에 있나? 그 조와 장에서부터 쭉 찾아보면 되겠죠. 네. 네, 조리사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결격 사유,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결격 사유, 그러니까 조리사 등 결격 사유는 54조에 있네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그렇지만 전문의가 얘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증명 서류가 있다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걸린 사람 그러나 B형 감염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물 중독자. 자, 그러면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한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팝업 치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22조 2조 몇 조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이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법에 맞춰져서 정신질환자인 사람. 자, 그 다음 거 감염병.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염병이냐? 법에 정해진 대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네, 그런 감염병 환자. 왜? 감염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예, 배식가정 중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리사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마약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양귀비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마약류에 대해서 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 그리고 이것은 중독이 어떠한 그 약물은 제외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예외 조항이 언제나 이렇게 법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약류도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리사 면허의 결격 사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됐고 아까 이제 집단 급식소의 정의를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집단 급식소 찾으시면 될 겁니다. 집단 급식소는 정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집단 급식소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와죠. 네. 네, 집단 급식소 한번 찾아볼까 다시? 자, 집단 급식소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돈을 축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단 급식소 여기에서 봅시다 다시. 집단 급식소는 1회에 50명이에요. 50명 이상인 경우를 집단 급식소라고 시설을 명하는데 헷갈리지 말게 영양사 조리사를 도와야 될 경우는 뭐예요? 1회 100명이죠. 1회 100명이죠. 네. 그러니까 만일 57명이 있다 그러면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으나 집단 급식소 시설이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특정 다수입니다. 특정 다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만 와서 먹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먹는 것은 뭐예요? 이거 식당이죠, 그냥.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죠. 자,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밖에 뭐 후생기관 이런 것들 중에서 5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시설인데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병원인데 특정 다수라고 하는 사람 일에 먹는 사람이 35명이다. 그러면 이건 집단 급식소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영양사도 들 필요 없죠.
설치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영양사도 둘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55명이다 그러면 집단 90%니까 설치하고 신고를 하고 영양사는 둘 필요 없죠. 55명이니까 100명까지는 100명 미만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풀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외우기 쉬우시고 이해하기도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서 뭐 아까 다시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넘어가시고 집단급식소 범위가 다시 문제가 이제 중첩이 됐습니다. 영업자에 있어서 식품위생 교육에 대한 항목을 찾아보시면 몇 조에 있는가. 어, 지금 이것만 그냥 보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어플이나 PC를 보면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제일 빨라요. 영업자에 대해서 위생교육 쭉 내려가 보시면 영업자 위생교육 네 그쪽이 있네요. 위생교육 그럼 몇 장 몇 호에 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네, 7장 41조에 있네요. 네. 교수님 이걸 다 외우란 말인가요? 지금 외우란 얘기 저는 한 적 없어요. 외워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식품 관련 영업자 중 식품 적개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언제 막 이제 영업자부터 찾아서 위생 교육을 찾아봐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찾았다. 그랬을 때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 언제나 예외 조항이 나온다 그랬죠. 의무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 조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외 조항을 잘 읽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위생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해당 교육을 받았다면은 중복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면 법조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머릿속에 둔다 그러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무엇인지 목조가 무엇인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